몇일까요? 아니 못 맞췄어요? 아니야 못 맞춰. 여기까지 써서 못 맞추면 못 맞추지. A 플러스 B만 겨우 찾았지 그치? A 플러스 B는 얼마야? 찾았어? A 플러스 B는 두 개 빼면 나오는데. 자 질문을 해볼게요. 아니야 질문 또 다른 질문. 방정식은 무엇일까요? 해가 없는 방정식 안 배웠어요? 중학교 때? 그치? 2차 방정식에 해가 없다 뭐 이런 거 배웠잖아 그치? 방정식의 정의가 뭘까요? 중학교 1학년 교과서에 써져 있는 말입니다. 중학교 때 졸업했잖아. 오우씨 정확해. 이거야. 미지수의 값에 따라 등식이 성립하기도 하고 성립하지 않기도 하는 그런 등식을 모조리 다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알았지? 오케이? 문자가 하나일 수도 있고 변수가 여러 개일 수도 있어요. 알았죠?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해는 다른 말로 뭐 근이라고도 쓰죠. 그렇죠? 저 뭐라고 써져 있을까요? 중학교 책에. 이것도 역시 중학교 1학년 그 기본적인 방정식 1차 방정식을 중학교 1학년 때 배우기 때문에 중학교 1학년 교과서에 다 써져 있습니다. 너희도 당연히 다 배웠어요. 니네가 수많은 방정식의 근을 찾아왔잖아. 그치? 방정식의 해를 구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풀 거야 아마. 2차 방정식 써놓고 해를 구하세요. 이렇게 쓰면 풀 건데 방정식의 해는 무엇일까요? 해가 무엇일까요? 해가 정의가 뭐야? 야 방정식의 정의가 뭐였어? 미지수의 값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등식. 뭔 말인지 알겠어? 등식인데 미지수의 값에 뭘 넣으면 참이 되고 참이 된다는 건 좌변과 우변이 똑같아진다는 얘기 알았지? 뭘 집어넣었을 땐 거짓이 되기도 한데 그치? 즉! 그럼 그 참이 되는 그 미지수 값을 우리가 해라고 하잖아 그치? 즉! 해가 뭐겠어? 방정식에 대입하면 참이 되는 그 미지수 값. 뭔 말인지 알겠니? 알겠니? 그럼 우리 어떤 문제를 풀다가 방정식 우리 중학교 때 이런 문제 봤잖아. 중학교 때 이런 문제 봤잖아. A의 값을 구하세요. 이런 문제 중학교 때 보지 않았니? 봤죠? 뭐 했어? 어디다가? X에다가 몇을? 마이너스 1을. 왜? 한 근이 뭐라고 해니까 해가 뭔데? 미지수에 대입하면 성립하는 값이야. 그치? 즉 여기다 대입하면 성립하는 값이니까 대입을 했어. 뭔 말인지 알겠니? 뭔 말인지 알겠니? 여기까지가 중학교 수학입니다. 중학교 방정식의 목적. 봐봐. 중딩 방정식의 목적. 방정식이 무엇인지 알고 해가 무엇인지 알며 그 해를 구할 수 있느냐. 오케이? 고등학교 때 방정식의 목적은 해를 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야. 알았지? 당연히 방정식 해 구하고 근해 공식 이런 건 중딩 때 다 배워온 거 그치? 주어진 방정식을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 요거에 대한 문제를 좀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 자 볼게요. 이 문제를 다시 돌아와서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5는 0이라는 이 방정식의 두 근은 몇과 몇일까요? A와 B겠죠. 그쵸? 왜? A를 대입하면 성립하고요, B를 대입하면 성립하니까 두 근이 A랑 B입니다. 자 여기까지 써놓고 물어볼게요. A, B, 얘 얼마입니까? 이런 게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풀면서 있잖아. 어떤 진짜 물론 센에 있는 엄청 기본적인 문제들은 아무 생각 없이 풀면 풀리는 문제들도 많아. 알았지? 그런 문제도 당연히 그런 문제가 하나도 없진 않을 건데 좀 어려운 문제 또는 식이 복잡하게 주어진 문제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저 식이 알려주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쟤는 나한테 뭘 알려주고 싶은 것인가. 나는 저 방정식에서 어떤 정보를 캐내야 하는 것인가를 찾으셔야 합니다. 알았지? 오케이?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아, 이거 한근을 뭐라고 줘야 되냐? 질문. A의 값은 얼마? 답은 마이너스 5가 아닙니다. 참고로 알았죠? 마이너스 5나 왜 이렇게 적으면? 3. 왜 3이죠? 자. 2 플러스 루트 3인데 더하면 얼마야? 4인데 그럼 저기서 두 분의 합 얼마인데? 그러니까 이 두 분의 합 얼마야 여기서? 여기서 두 분의 합 아니 아니 요식의 두 분의 합 얼마냐고? 요식에서 아니 그냥 문자로 아니 질문 두 분의 합 얼마? 합 그니까 그저 요식 보고 그냥 대답을 하라니까. 마이너스 a분의 b를 해보라고. 얼마냐고. 뭐라고? 이게 합인데 얘가 합이잖아. 둘이 같다고? a가 얼마 나오는데? 얼마 나왔어요 혹시? 마이너스 5 나왔어요? 자, 다른 한근은 2 플러스 루트 3 2 맞을까 아닐까? 아니죠. 왜 아닐까? 아니, 답이 얘가 아니니까. 야, 두 분의 곱 얼마니? 둘이 곱해봐라. 2 나오나? 나오니? 그럼 이거 맞다는 거니? 나머지 한근은 뭘까요 그럼? 나머지 한근 뭐야? 얘네 둘 곱하면 얼마야? 둘 곱하면 1이지. 얘네 둘 곱하면 얼마야? 둘 곱하면 얼마야? 이 숫자랑 이 숫자랑 곱하면 두 분의 곱이 얼마인데? 그냥 다른 한근이지. 그치? 너희의 생각과 막 계속 어긋나나? 분명 2 마이너스 루트 3이 한근이면 다른 한근이 2 플러스 루트 3이라 그랬는데 뭐가 문제일까요? 무슨 조건이 필요할까요? 봐봐. 이런 것들을 아직 너무 많이 몰라. 그치? 내가 분명 중학교 때 2차 방정식 다 배웠는데 왜 한근은 2 플러스 루트 3이 아닐까요? 자, 첫 번째 문제. 첫 번째. 2 마이너스 루트 3이 한근일 때 다른 한근이 2 플러스 루트 3이 아무 때나 되는 건 아닙니다. 조건이 필요해요. 그 조건은 무엇일까요? 땡. 찍지 말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찍어서 맞추면 맞는 거. 그렇게 하면 안 돼. 그치? 다른 한 조건은 무엇일까요? 땡. 실수 아니라니까. 개수가 유리수여야 합니다. 지금 내가 쓴 문장에 저 A는 유리수라고 써져 있나요? 안 써져 있어요. A가 유리수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 안 그래? 그래 안 그래? 근데 그러니까 다른 한근이 2 플러스 루트 3이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돼. 오케이? 근데 있잖아. 좀 이따 알려줄 건데 근과 개수와의 관계는 있잖아. 개수의 범위에 상관없이 언제나 성립합니다. 개수가 실수든 개수가 허수든 개수가 유리수든 무리수든 근과 개수와의 관계 두 분의 합과 곱은 언제나 성립합니다. 그럼 나는 뭘 믿고 가야 돼? 이 방정식의 두 분의 곱이 얼마다? 2입니다를 믿고 가야 돼. 오케이? 그럼 다른 한근을 찾을 때 이 다른 한근을 어떻게 찾아? 얘랑 뭐랑 곱해서 2가 되는 요 녀석이 다른 한근이겠구나. 이렇게 찾아야 돼. 알았지? 이해됐니? 아니면 얘 여기다 집어넣어서 이렇게 풀어도 안 돼. 알았지? 그렇게 풀라는 것도 아니고 둘이 곱해서 2가 된다를 가지고 다른 한근을 찾고 그럼 그 두 개를 더한 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다 가지고 나머지 a 값 찾으셔야 합니다. 알았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셔야 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우리 그러면 방정식 개념 정리를 좀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중요해. 준하나? 뭔가 너 되게 그 의욕 되게 떨어져 보이는 거 알아, 오늘? 어때? 내가 볼 땐 그러는데. 뭔 일 있어? 힘들어, 너무 공부하기? 근데 왜 이렇게 의욕 떨어지는 모습이 보이지? 열심히 할 거야? 안 할 거야? 안 된다. 첫 시험 놓으면 안 돼. 알았지? 자,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 하기 전에 요거부터 좀 해야겠다. AX는 B. 요런 방정식부터 좀 다뤄볼게요. 알았죠? 요 방정식도 굉장히 많은 영역에 사용이 됩니다. 알았죠? 자, 요 방정식 그냥 우리가 1차 방정식이라고 알고 있는데 1차라고 하면 안 되고요. A가 빵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치? 그냥 어떤 방정식 AX 플러스 AX는 B라고 해봅시다. 요 녀석이 이제 0일 때, 0이 아닐 때와 요 녀석이 이제 0일 때로 나눠지겠지. 그치? 요 녀석이 0이 아닐 때는 그냥 무조건 X는 A분의 B라는 딱 한 개의 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치? 근데 이제 요 식도 얘가 다시 두 개로 나눠지는데 여기서 이제 B도 0일 때가 있고요. B는 0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A도 0이고 B도 0이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방정식이 어떻게 생겼다는 거야? 0 곱하기 X는 0이라는 거야. 그럼 나는 방정식이라는 게 해를 찾는 게 가장 큰 목적이잖아. 그치? 그럼 방정식의 해는 저기다 대입하면 성립하는 미지수 값인데 1 대입해도 성립해. 그치? 좌변도 0, 우변도 0. 0 대입해도 성립해, 5 대입해도 성립해. 즉 모든 숫자. 그치? 모든 실수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 상황을 이렇게 쓰자. 한글로 씁시다. 무수히 많다. 아니면 항상 성립한다. 이 정도로 표현해 줄 수 있겠고요. 그렇죠? A가 빵인데 B가 0이 아니야. 즉 0 곱하기 X가 어떤 0이 아닌 어떤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X에 뭘 집어넣어도 좌변은 얼마야? 0이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뭘 집어넣어도 성립해야 하네? 안 하지. 그치? 즉 해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해가 없어요. 해가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알았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AX는 B 형태의 방정식이고요. 자, 2차 방정식으로 들어가서 뭐 다 아는 얘기만 할 겁니다.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빵 에서 2차 방정식이라고 하려면 A가 빵이 아니다 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알았죠? 즉 그래서 어떤 문제를 풀다 보면 문제 앞에 문제 첫 시작이 방정식 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써져 있는 문제가 있고 2차 방정식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써져 있는 문제가 있어요. 이 자리가 예를 들어 뭐 k-1의 x제곱 어쩌고 저쩌고 막 뒤에 2차식이 딱 하나 써져 있어. 2차식처럼 여기도 k-1의 제곱 k-1의 x제곱 플러스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써져 있어요. 알았죠? 나머지 다 똑같아. 이 앞에 2차라는 단어가 있고 없고만 그 차이가 난다고 해. 말았지? 그랬을 때 이 문제와 이 문제는 약간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얘는 무조건 2차 방정식이어야 하니까 2차항의 개수가 빵이 되면 돼야 하는데 절대 안 돼. 그치? 이 녀석은 K는 무조건 그냥 마이너스 1이면 안 되는 거고요. 얘는 그냥 방정식이기 때문에 2차항 없어도 1차 방정식도 우리가 방정식이라고 부르잖아. 그치? 2차 없어지면 저런 꼴이겠지 뭐. 그쵸? 그러니까 이 녀석 그냥 방정식이라고 써져 있는 녀석은 반드시 K가 1일 때와 K가 1이 아닐 때로 나누어서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K가 1일 때는 무슨 생각을 해야 돼? 요런 생각을 하자는 거야. 알았지? 지금 요 생각을. 알았지? K가 1이 아닐 땐 어떤 2차 방정식을 생각하고 문제를 푸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알았죠? 오케이. 자, 요거 명심해야 돼. 그냥 방정식이냐 2차 방정식이냐 요 한글 두 글자, 저 두 글자 때문에 문제의 답이 하나가 더 생기고 안 생기고의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거야. 알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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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요 2차 방정식에서 자, 우리 해를 찾는 방법은 뭐 해를 찾는 방법 뭐 인수분해도 있고요. 크게 이제 두 가지 방법을 이용을 하죠. 인수분해, 근의 공식. 근의 공식은 그냥 공식이 있고 짝수 공식이 있죠. 그렇죠? 짝수 공식은 무조건 쓰세요. 알았죠? 짝수 공식은 무조건 쓰세요. 알았죠? 짝수 공식 나 잘 안 썼는데 계속 쓰려고 하셔야 됩니다. 알았죠? 진짜로.
미지수가 들어가 있는 채로 근해 공식을 써야 하고 그럼 짝수 공식을 썼을 때와 안 썼을 때 풀이 차이가 좀 많이 나는 녀석도 있어요. 알았죠? 무조건 써야 돼. 알았지? 근해 공식은 짝수 공식까지 반드시 쓰세요. 요거는 이제 중학교 때 배운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방법이고요. 그렇죠? 자, 그 다음 배울 녀석은 이 정도는 뭐 따로 얘기를 안 해줘도 되니까 이 방정식의 뭐 근과 계수와의 관계 라는 녀석인데요. 자, 여기까지는 알죠?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a분의 b고요. 얼마입니까? 왜 이럴까요, 얘는? 혹시 이유를 아나요? 이 공식이 어떻게 유도가 된 건지? 굉장히 쉬운 원리입니다. 자, 근해 공식 한번 불러볼까요, 얘들아? 짝수 공식 안 불러도 됩니다. 2분의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판별식 쓰는 거니까 이제 b제곱. 그럼 얘가 두 근이라고, 그치? 그럼 한 근이 얘고 다른 한 근이 이렇게 생긴 거 아니냐, 그치? 두 근의 합이잖아, 쟤는, 그치? 그럼 두 근의 합을 구해보는 거예요. 그럼 뒤에 마이너스 루트 플러스 루트 없어져, 안 없어져? 없어지지. 분모 2a, 2a 똑같이 분자끼리 더하면 뭐 남아? 마이너스 2b 남잖아. 2a분의 마이너스 2b 약분해서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남는 거야. 곱도 두 개 그냥 실제로 이렇게 곱해볼까요? 이렇게 곱해보면 분모 얼마? 이거 한번 계산해보자. 얼마야? 4a 제곱이고. 자, 분자는 이게 분자끼리 곱할 건데 합차 공식을 쓸 수 있는 상황이지, 그치? 앞에 거 제곱시키면 뭐야? b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시키면 루트만 이렇게 벗겨지지, 그치? 오케이? 그럼 b제곱 없어지고 플러스로 바뀌고 a 하나, 4 하나, 4 하나 a분의 c만 딱 남습니다. 됐나? 이렇게 실제로 두 녀석을 더하고 곱해서 만들어진 녀석이에요. 알았죠?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얘도 종종 사용이 됩니다. 이건 우리말로 뭐라고 읽으면 되냐? 두 근의 차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알았죠? 두 근의 차. 야, 그럼 봐봐라. 내가 어떻게 하겠냐? 두 근의 그렇잖아. 실제로 빼가지고 절대값 씌울 거예요. 그냥. 알았지? 빼서 절대값 씌울 겁니다. 참고로 두 근의 차는 언제만 물어볼 거냐면 실근일 때만 물어봐. 알았죠? 허근일 때만. 허근일 때는 두 근의 차가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 구해서 뭐 할 거야, 두 근의? 실근이 아닌데. 왜? 차를 구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 그치, 그 차이. 어떤 예를 들어 좌표 평면상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 뭐 이런 것들을 구하려고 쓰는 거잖아, 그치? 그냥 허근이야.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숫자인데 거리라는 개념이 없어, 그치? 자, 두 개 빼면 분모 똑같지? 분모 똑같으니까 2a 쓰고 둘이 빼면 뭐 남아? 플러스 2배의 루트 이거 남아, 그치? 이렇게, 그치? 그럼 우리 절대값의 성질은 분모 분자 따로따로 씌워줄 수 있어요. 그냥 편의상 판별식이라고 쓸게. 이렇게. 오케이? 이해됐니? 근데 있잖아, D가 0 이상일 때만 쓸 거거든. 그때만 쓸 거야. 알았지? 0 이상이면 양수라는 얘기잖아, 그치? 어쨌든 0 아니면 양수는 절대값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해, 그치? 그러니까 뭐라고 기억하면 돼? A의 절대값분의 루트 판별식.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알았죠? 이게 두 근의 차 공식이고요. 주의해야 될 건 짝수 공식 쓰면 안 돼요. 판별식도 짝수 공식 판별식이 따로 있잖아, 그치? 그 녀석 쓰면 안 됩니다. 판별식 짝수 공식 절대 쓰시면 안 돼요. 무조건 그냥 판별식 써야 됩니다. 여기는. 알았죠? 짝수 공식 판별식 쓰면 두 근의 차가 안 나와요. 근과 계수와의 관계. 자, 근과 계수와의 관계가 있잖아. 엄청 힘이 세. 아무 때나 사용 가능해. 아무 때나라는 건 개수가 실수든 유리수든 뭐 허수든 뭐든 신경 쓰지 말고 언제나 두 근의 합과 곱은 언제나 성립합니다. 알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개의 조건이 문제에 주어져 있는 와중에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쓸 수 있는 상황이라면 무조건 근과 계수와의 관계부터 써주셔야 한다는 얘기 알았지? 무조건. 왜 이제 다음에 나오는 녀석들을 좀 보면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라는 겁니다. 질문,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은 쓸 수 있는 상황이 제한돼 있거든. 언제만 쓸 수 있을까요? 언제 쓸 수 있을까요? 그냥 괜찮아. 내가 있잖아, 대답을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틀린다고 막 뭐라 하진 않아. 대답을 좀 해줘야 돼. 언제 쓸 수 있을까,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 당연히 있는 영이 아니겠죠. 자, 1차 방정식에서 쓰면 당연히 안 되지. 자, 그거 말고 언제 쓸 수 있냐면 조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실수계수일 때만 쓸 수 있어요. 유리수도 실수 안에 들어가죠. 무리수도 실수 안에 들어가죠. 그렇죠? 개수가 실수일 때만 쓸 수 있어. 개수가 허수일 땐 다만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알았지? 사용을 할 수는 없는 건 아닌데 판별식을 써서 계산했던 0보다 커. 근데 실제 근 구해보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지 않게 나온다 이거야. 알았지? 판별식의 값과 실제 근의 그 성분이 다를 수도 있다는 거 알았지? 자. 또 언제 쓰냐면 그 x가 실수 전체일 때. 요때 요것 좀 조심해야 합니다. 봐봐. 일단 판별식 뭔지부터 좀 써볼게. 판별식은 우리가 b제곱 빼기 4ac를 판별식이라고 부르죠. 그쵸? 또는 판별식 짝수공식도 있죠. 그쵸?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라고 쓰는데 이때 b 프라임 값은 b를 2로 나눈 값을 b 프라임이라고 합니다. 알았죠? b가 짝수일 때만 쓰는 거죠. 자, 그래서 요 판별식이 0보다 클 때는 요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고요. 판별식이 0일 때는 중근이라고 부르는 상황인데 중근은 다른 말로 서로 같은 두 실근을 갖습니다. 즉 이걸 다른 말로 중근이라고 불러요.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는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습니다. 궁금한 점? 궁금한 점? 궁금한 점 없어? 궁금한 점? 빨리 뭐 질문 좀 해봐. 뭐라도 해봐. 궁금한 점. 여기까지 읽고 궁금한 점. 내가 니네한테 물어볼게. 서로 같은 두 허근은 왜 없을까? 없잖아. 지금 3개밖에 안 써있잖아. 서로 같은 두 허근은 왜 없을까요? 뭐라고? 개실수계수일 땐 서로 같은 두 허근을 가질 수 없어요. 왜? 서로 같은 두 허근을 가지려면 인수분해가 요 딱으로 돼야 돼. 그치? 얘를 전개하면 둘이 곱해서 2배 한 녀석의 개수가 허수가 들어가겠지. 그치? 즉 실계수인 2차 방정식에서는 서로 같은 두 허근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알았지? 즉 허근을 갖는다가 그냥 허근을 갖는다라는 말과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가 실계수 2차 방정식에서는 완벽히 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같은 두 허근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알았지? 그래서 요 위에 것 두 가지 상황이 실근을 갖는다. 그래서 우리 그냥 실근을 갖는다 이렇게만 써 있으면 판별식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해줘야겠지. 그치? 크거나 같은 거. 그쵸? 자, 얘 도대체 뭔 말이냐면 x가 실수 전체이다. 자, 봐봐. 다음 방정식 풀어봐. 푸세요. 질문. 요 2차 방정식의 서로 다른 두 실근은 몇 개입니까? 서로 다른 실근은 몇 개입니까? 2개죠. 그쵸? 질문 이상했네요. 서로 다른 실근 2개죠. 확인되지? 그치? 근데 봐봐. 내가 문제에서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몇 개니? 이렇게 물어봐서 인수분해 안 하고 그냥 판별식만 써서 찾을 수도 있겠지. 그치? 0보다 크다 나오니까 실근 2개 있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근데 이런 조건이 하나 줬어. 이거일 때 얘 실근 몇 개인? 한 개밖에 없죠. 그쵸? 근데 여전히 얘 가지고 판별식을 쓰면 0보다 크다고 나올 거 아니냐. 그치?
즉 이렇게 x가 제한이 있을 때. 근데 제한이 얘가 마이너스 10 이렇게 돼 있으면 또 실근이 두 개야, 그치? 이게 제한이 어떻게 돼 있냐에 따라 다르겠지, 그치? 즉 그럼 어떤 문제는 있잖아, 풀다 보면 이거 생각 안 하고 아무 생각 없이 판별식 썼는데 맞은 문제가 있겠지, 그치? 어떤 문제는 또 똑같이 아무 생각 없이 풀었는데 얘는 틀린 문제가 있겠지. 또 니네는 이걸 다 구분할 수 있겠어? 못한다. 뭔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x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쓰지 않아요. 그때는 어떻게 하냐? 그건 저 뒤에 가서 배울 겁니다. 알았죠? 완전 다른 아이디어로 문제를 해결을 할 거기 때문에 자, 요거 가지고 문제 풀지 안 씁니다. 알았지? 실수 전 범위에서 주어져 있는 그런 2차 방정식의 실근의 존재성을 판단할 때만 사용이 된다. 이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았죠? 또 다음 또 뭐 해줘야지? 내가 적어놓은 게 지금 어디 갔나 까먹어가지고 자 판별식, 근각에서의 관계 판별식 했으면 요거를 해야겠다. 자. 우리들의 자세 정도 쓰자. 이거 진짜 짱 중요한 겁니다. 제일 중요해요. 고등학생이라면 2차 방정식을 대할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2차 방정식을 대해야 돼? 첫 번째, 방정식의 근은 뭐라고 써 있어? 그는 구하라고 하기 전에는 구하지 않습니다. 문제에서 그냥 근을 구해보세요. 이건 근 구해야겠지, 그치? 어쩌다 근데 문제 풀다 보니까 이렇게 어렵지 않게 근이 뭐 이렇게 뿅 나왔어. 그럼 그 근을 뭐 쓸데 없다 뭐 그런 건 아닌데 막 모든 방정식을 보고 막 근부터 구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우리가 사실 이미 익숙한 녀석이야. 그럼 어떻게 해? 가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가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가 뭔 말이야? 2차 방정식이 있으니까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놓자. 마치 이런 생각 있잖아. 두 근의 비가 뭐 1대 2다 있으면 알파, 2알파라고 놓으면 되겠네. 알파가 얼마인지는 당장은 모르겠으나, 그치?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라 그랬지. 오케이? 방정식의 근부터 구하려고 하지 마세요. 알았죠? 자, 두 번째는 주어진 방정식이 의미를 생각하자.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알았죠? 이 방정, 아까 맨 처음에 써줬던 그런 예들을 말하는 거야. 오케이? 무언가 주어진 방정식이 있으면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이 방정식에서 주어져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 문제에서 어떤 성질을 이용을 하라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캐치를 해서 가져가야 문제를 수월하게 풀 수 있다 이거야. 알았지? 자, 세 번째는 3개 있습니다. 1, 2, 3번 3개 있어요. 방정식의 근을 알면 인수분해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어떤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랑 베타입니다. 라는 건 2차 방정식이 이렇게 생겼어요. 라는 뜻이겠지. 최고치 한계수는 뭔가 붙어 있고, 그치? 이해돼? 그럼 내가 좀 복잡하게 생겨먹은 녀석의 복잡하게 생긴 2차 방정식의 식을 인수분해하세요. 2차 식을. 그럼 걔를 는 0, 2차 방정식이라고 놓고 근을 구하시면 됩니다. 근은 인수분해가 굳이 안 돼도 근의 공식을 써서라도 우리는 근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치? 거기서 근까지만 찾아내면 2차 방정식의 인수분해한 형태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알았죠? 요 세 가지 아주 기본적인 원칙은
무조건 지키고 가야 됩니다. 특히 나는 이제 요 녀석 두 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너무 많이들 간과를 해요. 알았죠? 자, 다음은 2차 방정식에 글씨를 내가 잘 못 써요. 켤레근입니다. 2차 방정식의 켤레근이라는 개념인데요. 그냥 말 그대로 아까 전에 1 플러스 루트 2가 한 근일 때 1 마이너스 루트 2가 한 근이 되기 위한 조건. 자, 요 녀석은 볼게요. 1번 개수가 유리수인 2차 방정식의 개수가 유리수인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a 더하기 b 루트 m입니다. 여기서 루트 m은 반드시 무리수여야 합니다. a랑 b는 유리수고요. 루트 m 값은 무리수여야 합니다. m에 막 4 이런 거 들어가서 루트 m 2로 이렇게 빠져나가면 제가 그 무리수가 아니잖아. 근이 그치? 반드시 무리수일 때 한 근이 a 플러스 b 루트 m이면 다른 한 근은 a 마이너스 b 루트 m이다. 뭐가 되게 중요해? 개수가 유리수인이 짱 중요합니다. 재작년 노원구 어딘가 학교 시험지에서 서술형으로 무슨 문제가 나왔냐면 다음이 성립함을 증명하시오. 뭐라고 써야 할까요? 뭐라고 써야 할까요? 아니 그러니까 개수가 유리수인 2차 방정식에 한 근이 얘면 다른 한 근이 얘가 됨을 증명을 하시라고요. 이 증명이 정석책에도 있고요. 너 정석책 공부했잖아. 개념원리에도 있고요. 학교 교과서에도 있습니다. 너희가 여태까지 수학상을 한 번 이상 배운 친구들이라면 저 증명 과정을 봤을 거야. 알았지? 자, 이 증명 과정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알았지? 자, 보여드릴게요. 그치? 이거 내가 왜 보여주는지 알아 혹시? 시간이 남아서 보여줄까 혹시? 왜 보여주는 것 같아? 알고 있으라고. 알았지? 수업 시간 해주는 내가 진짜 쓰잘데기 없는 증명은 야 이건 증명 몰라도 돼 이러고 넘어가는 게 분명히 있거든. 알았지? 그것들은 그냥 이런 것이 성립한다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 알았지? 증명이 필요해서 내가 증명을 해주는 것들은 다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어떤 주어지는 2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ax 제곱 플러스 b x 플러스 c는 0인데요. a는 빵이 아니고요. a, b, c는 다 유리수입니다. 이때 한 근이 a 플러스 b 루트 m이라고 할게요. 여기서 당연히 a 플러스 b 루트 m 안 되는데 그치? 문자 다른 거 p 플러스 q 루트 m. 여기서 pq는 유리수고요. 루트 m은 무리수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증명이 시작됩니다. 근의 정의가 뭐라고? 근의 정의가 뭐야? 근의 정의 대입하면 성립한다. 증명은 항상 뭘 이용을 하는 것이냐? 정의나 아니면 널리 알려져 있어서 그냥 사용해도 무방한 것들. 알았지? 그것들을 이용하여 증명을 하는 거니까 가장 좋은 건 그러니까 정의를 이용하는 게 짱입니다. 알았지? 근의 정의 대입하면 성립한다. 오케이? 오케이. 자, 대입해볼까요? 대입하면 좀 귀찮아요. 그래도 우리는 뭐 고등학생이 뭐 이 정도 전개는 할 수 있으니까. 자, 이 정도 전개는 할 수 있죠. 그쵸? AP 제곱 더하기 2APQ 루트 M 플러스 AQ 제곱 M. 이거 보셔야 돼. 알았지? 직접 전개를 좀 하시라고요. 알았죠? 더하기 BP 여기 루트 M 여기 와 있어. 루트 M 여기 루트 M 여기 써야죠. 그렇죠? BP 플러스 BQ
루트 M 플러스 C는 빵. 주어진 식을 AP 제곱 더하기 AQ 제곱 M 더하기 BP 플러스 C에 더하기 EAPQ 플러스 BQ 루트 M 빵입니다. 여기까지 쓰실 수 있죠, 그쵸? 자, 봐봐. 우리 그 정도 알고 있냐? 유리수끼리 곱하면 유리수 되는 거 아세요? 유리수끼리 곱하거나 더하면 항상 유리수입니다. 알았지? 유리수. 여기서 M값은 유리수여야 돼. 알았지? M값은 유리수. 왜? 루트 뭐 5 뭐 이런 식으로 써져 있다는 얘기 알았지? M도 유리수인데 M은 유리수인데 루트 M은 무리수인 상황입니다. 알았지? 유리수 막 이렇게 되겠지? 얘 유리수지. 얘도 유리수야. 그럼 그치? 근데 얘는 무리수지. 그냥 빵이 되려면 얘 얼마여야 될까요? 빵이어야 되고 얘도 얼마여야 될까요? 빵이어야 합니다. 이해됐나요? 여기까지 오케이? 밑에 줄 더 써야 하는데 니네는 밑에 줄 써서 정리하세요. 봐봐. 그럼 얘가 빵이면 바꿔도 성립하죠. 왜? 빵이니까 어차피. 그럼 여기를 바꿨다는 건 여기를 마이너스로 바꿨다는 건 이 윗줄에서 어디랑 어디가 바뀌는 거야? 얘랑 여기가 바뀌는 거야. 그치?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를 바뀌면 어디가 바뀔까? 여기가 바뀌겠네. 그치? 여기는 어디가 바뀔까? 여기가 바뀌겠네요. 그쵸? 아이고, 그럼 지금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빵에 P-Q 루트 M을 대입해도 성립한다는 얘기겠네요. 그쵸?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당연히 다른 한근은 이 녀석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치? 요게 이 문제의 증명 과정입니다. 뭐 어렵진 않지, 그치? 좀 귀찮아도 어렵진 않아요. 이런 것들은 좀 잘 알고 계셔라 하는 의미로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짠짠짠짠짠짠짠짠짠.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개수가 유리수니 이게 짱 중요합니다. 이거 없으면 큰일 나요. 자, 봐봐. 어떤 문제를 풀어. 2차 방정식 문제를 풀다가 문제에 이런 게 써져 있어. 한근이 1 플러스 루트 3이래. 알았지?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가장 먼저 뭘 봐야 될까? 그 문제에서 한근이 1 플러스 루트 3이래. 그럼 뭘 보냐? 문제를 막 구석구석 뒤져. 이 문구를 찾아야 돼. 무슨 문구? 개수가 유리수이냐. 오케이? 찾았어? 그럼 다른 한근의 1 마이너스 루트 3이나 하면 돼. 알았지? 못 찾았어? 그러면 다른 한근 1 마이너스 루트 3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야. 알았지? 애들 막 여기서 막 흥분해가지고 오씨 1 플러스 루트 3 내가 아는 거 나머지 한근 1 마이너스 루트 3 오케이 아싸. 이렇게 풀면 있잖아. 거의 대부분 문제 다 맞춰. 왜? 셀에 있는 문제 전부 다 개수 유리수로 다 맞춰져 있거든. 일품 다 맞춰져 있거든. 100개 풀면 99번 맞추고 한 번 틀린다. 그 한 번 어딘지 알아? 니네 학교 시험. 알았지? 그날 하루 틀려. 알았지? 그럴 수 있으니까 항상 조심하세요. 알았죠? 애들 진짜 막 오씨 1 플러스 루트 3 하면 막 머리가 막 흥분해가지고 막 아드레날린이 분출해가지고 이성을 잃어. 오씨 야 졸라 쉬운 문제네 막 이러고 넘어서 탁 틀린다. 오케이? 자, 2번 개수가 여기는 실수인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A 더하기 B I이면 이렇게 근이 허근을 갖고 있을 때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조건은 A는 실수고요. A랑 B는 실수고요. B는 빵이면 안 됩니다. 왜? 허근이어야 하니까. 알았지? 허근이어야 하니까 무조건. 한 근이 A 플러스 B I이면 다른 한 근은 A 빼기 B I입니다. 또 역시 성립한다고. 언제? 개수가 실수일 때. 즉 이걸 뭐라고 부르냐? 켤레라는 말이 우리 신발 셀 때 쓰잖아. 짝이 맞는 한 짝들을 켤레라고 부르잖아. 그치? 켤레근이라는 건 이렇게 짝꿍이 있는 근들을 얘기할 건데 무리수 켤레근
복소수 켤레, 허수 켤레근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알았죠? 무리수 켤레근은 개수가 유리수라는 조건이 필요하고요. 허수의 켤레근은 개수가 실수라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이게 진짜 짱짱 중요한 겁니다. 자, 이것만 알고 있으면 크게 많이 어렵지 않겠죠. 그쵸? 자, 다음. 빰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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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 2차 방정식의 작성. 요 파트가 요새 또 떠오르고 있는 샛별입니다. 어려운 문제들이 꽤 많이 들어가 있어요. 자, 문제에서 어쩌고 저쩌고 조건을 만족시키는 2차 방정식을 구하세요. 이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뭔 말인지 알겠죠? 자, 1번 두 근이 알파랑 베타이고 x제곱의 개수가 p인 2차 방정식 을 만들랍니다. 이건 뭐 초등학교 2학년도 합니다. 문제에서 실제로 숫자들로 주어져 있겠죠. 그쵸? 그러면 어떻게 만들면 돼? 최고차항 계수 p 쓰고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는 빵 그냥 하시면 돼. 그치? 이해돼? 실제로 두 근이 주어져 있을 땐 너무너무 쉬운 얘기죠. 자, 두 번째는 두 근의 합을 뭐라고 써? 어떤 알파벳을 쓰죠? 감마. 두 근의 곱이 이렇게 쓰겠습니다. 델타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델타이고 x제곱의 개수가 p인 2차 방정식 감마 델타 니네 편한 알파벳 다른 걸로 바꿔 써도 됩니다. 알았죠? 뭐 알파벳 뭘 쓰는지 중요하지 않으니까 뭘 써야 될지 생각이 안 나가지고. 자, 뭐라고 쓰면 좋을까요? 야, 자, 일단 두 근의 합이 감마이려면 여기를 개수를 1로 맞췄을 때 합이 감마이려면 그 뒤에는 뭐라고 써 있어야 될까? 마이너스 감마 x 이렇게 써 있어야 일단 두 근의 합이 감마가 되죠.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a분의 b에서 x제곱의 개수가 1이면 그냥 마이너스 b가 두 근의 합이야. 그치? 이거 여기 부호가 바뀐 게. 그리고 두 근의 곱이 델타니까 두 근의 곱은 이렇게 써 있어야겠죠. 그쵸? 는 빵. 그치? 이건 최고차항 계수가 1일 때고요. 근데 최고차항 계수가 p면 그럼 여기만 p 이렇게 붙이면 돼, 안 돼? 당연히 안 되죠. 그쵸? 왜? 이러면 합이 안 맞잖아. 그치? 합을 맞추려면 모든 식 전체에 p를 곱해 주셔야 합니다. 알았지? 오케이? 이 두 가지가 제일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형태의 문제. 자, 근데 자주 등장하는 녀석. 교육과정엔 없습니다. 아니, 뭔 말이냐면 문제가 안 나온다가 아니고 내가 지금부터 설명하는 내용들을 기억하고 있지 않아도 문제 푸는 데 지장은 없어요. 근데 좀 빠르게 풀 수 있습니다. 자주 등장하는 녀석. 그럼 얘를 안 쓰면 여기 있는 요 개념과 뭐 근각에서의 관계 이런 것들을 써서 문제를 다 풀 수 있어요. 알았죠? 자, 만약에 봐봐.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빵. 요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랑 베타일 때 전제 조건입니다. 1번. 요 방정식 ax 제곱 빼기 bx 플러스 c는 빵. 2번. c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a는 빵. 3번. cx 제곱 마이너스 bx 플러스 a는 빵. 4번.
a x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b의 x 빼기 1의 플러스 c는 빵. 뭐 이 정도는 알고 있으셔야 합니다. 자, 봐봐. 질문. 두분의 합 얼마니? a분의 b. 두분의 곱은? 자, 질문. 두분의 합 얼마니? 마이너스 a분의 b. 곱은? 즉 얘네 둘은 곱이 어때? 같아. 합은 어때? 부호만 달라. 두 근이 곱은 똑같고 합이 부호만 다르면 이 근과 이 근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면 합이 부호만 달라. 그치? 곱은 똑같아. 이해됐니? 즉 1차항의 개수가 바뀌면 두 근의 부호가 바뀝니다. 알았죠? 이 정도는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는 개수가 A, B, C 순서로 써져 있었는데 C, B, A 순서, 개수가 써져 있는 순서가 바뀌었지. 그치? 그럴 때는 근이 역수가 취해집니다. 이해됐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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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봐봐. 3번 잘 봐봐. 얘랑 얘가 그럼 얘는 이제 두 개가 콜라보레이션 짬뽕돼 있는 거야. 개수의 순서도 바뀌었고 1차항 개수 부호도 바뀌었잖아. 그러니까 뭐겠어? 마이너스 알파분의 1, 마이너스 베타분의 1. 이렇게 바뀝니다. 이해됐나요? 자, 이 녀석 볼까요? 자, 우리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 어떤 함수, 봐봐. 함수를 생각할 때 이 정도를 생각하면 돼. x자리에 x-1을 대입하는 상황은 x축 평행 이동이지. 그렇지? x자리에 x-1을 대입하는 상황은 x축 평행 이동이야. x축을 얼만큼 평행 이동하는 거야? 아니지. x자리에 x-1을 대입하는 건 x축 1만큼 평행 이동을 하는 거죠. 그렇지? x축으로 k만큼 평행 이동한다. x자리에 뭐 x-k 대입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 즉 이 식은 요 함수의 그래프를 따져봤을 때 얘는 오른쪽으로 한 칸 평행 이동한 상태입니다. 알았지? 그럼 오른쪽으로 한 칸 평행 이동하면 우리 다음 단원에서 배우는 건데 이런 거 알잖아. x축과의 교점이 근이잖아. 그치?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이 점의 x좌표가 두 근이잖아. 그치? 그럼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한 칸 평행 이동했으면 이 두 점도 한 칸씩 오른쪽으로 갔겠죠. 그냥 여기 숫자가 좀 바뀌면 여기 뒤에 있는 상수도 좀 바뀔 수 있겠지. 그치? 이 정도는 어렵지 않게 생각해낼 수 있습니다. 알았죠? 자, 요 관련된 문제가 쌤에 또 기가 막히게 또 하나가 있어요. 짠짠짠. 쌤에 어디 있냐면 쌤에 또 기가 막히게 문제가 또 하나 있던데. 어디 있니? 458번 볼래요? 458번.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는 빵의 두 근이 알파 베타랍니다. 그치? 그때 두 근 역수가 취해진 방정식의 근은 무엇이냐? 개수 순서를 바꾸면 되겠지. 그치? 그럼 b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1 쓰면 됩니다. 알았죠? 됐나요? 됐나요? 다음 C단계. C단계에 뭐 보냐면 C단계에 어디 있니? C단계 474번 볼게요. 자, 뭐 C단계에 뭐 다른 거는 지금 뭐 안 푸셔도 되는데 이거 관련된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 하나 좀 보고 갑시다. 호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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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입니까? 역수 관계네. 그치? 아이고, 그럼 얘는 뭐랑 똑같은 숫자? 이해해야겠네요. 여기까지 오케이? 왜? 역수 관계? 역수 관계. 이게 있잖아. 이게 하나만 돼도, 봐봐, 이게 하나만 주어져 있어도 이거 하나만 더 성립해. 알았지? 근데 하나가 성립하면 나머지 다 성립해야 돼. 알았지? 증명을 내가 하기엔 너무 귀찮고 복잡하고 몰라도 돼. 왜? 교육과정에 없는 거니까 증명하시 이유를 물어볼 수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받아들이면 돼. 알았지? 봐봐. 다른 한 근은 당연히 얘야. 다른 한 근이 베타니까 계속 역수잖아. 다른 한 건 얘다. 그럼 봐봐. 이 양변 베타 곱해서 풀어볼까요? 그럼 베타 곱하면 2베타. 이거 좀 이따 풀고요. 알았죠? 귀찮으니까. 알았죠? 귀찮으니까 봐봐. 자.
그럼 요 방정식하고 요 방정식의 개수의 순서가 역순이어야 하잖아. 그치? 그래 안 그래? 얘는 1A, B 순서면 여기서부터 1A, B 순서라는 얘기니까 얘 얼마라는 얘기야? 3이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됐어요? 아이고 그럼 두근의 곱이 얼마란 얘기야? 3이란 얘기네요. 그쵸? 두근의 곱이 3이란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이제 요거 좀 써야겠다. 그치? 요거 좀 쓰면 2베타 제곱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1은 빵이지. 그치? 그럼 2, 1, 1, 1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베타는 뭐 또는 뭐? 마이너스 2분의 1 또는 1 나오는데 우리 문제에서 베타는 0보다 크답니다. 1이어야겠지. 그치? 베타가 1이면 알파는 얼마니? 3이어야겠죠. 그쵸? 이해됐니? 여기까지 오케이? 이해돼? 그럼 두근 다 찾았네. 그럼 질문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A잖아. 그치? 근데 두근의 합이 얼마야? 4잖아. 그치? 그럼 A는 얼마야? 마이너스 3. 다 풀었어요. 오케이? 자 그리고 자 여기 있지. 2차 방정식의 혈렉은 그 다음에 요 자주 등장하는 녀석에 대한 요 파트가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5차 방정식 즉 모든 다항 방정식에서 항상 성립합니다. 뭔 말이야? 3차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근이 3개가 있잖아. 그치? 그 3개 중에 개수가 유리수인 3차 방정식의 한 근이 얘면 3개 중 하나가 얘면 얘도 그 3개 중에 하나가 있다. 이 말이야. 알았지? 역시 개수가 실수인 3차 방정식의 한 근이 얘면 얘도 그 나머지 한 근 중에 있다. 이거야. 알았지? 여기도 있잖아. 봐봐. 3차 방정식이 자, 다 지워버렸나? 지우면 안 되나? 아, 이제 나머지 좀 써. 알았지? 나머지 좀 써. 미안해. 근데 너무 많이 지워버렸네. 이거 좀 쓰고 나서 내가 3차 방정식 얘기도 왜냐면 지금 잘 기억해. 3차 방정식에서 따로 얘기 안 해줍니다. 알았죠? 3차 방정식에서 따로 얘기 안 해줘요. 혹시 지워도 돼요, 친구? 지워도 됩니까? 자, 봐봐. 갑자기 3차 방정식. 그럼 보통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여긴 대신에 이렇게 뭐라고 기억을 해야 편하냐면 홀수차항의 부호를 다 바꾸는 거야. 여기도 홀수차항의 부호를 바꾸는 거야. 근데 홀수차항이 하나밖에 없을 뿐이지. 알았지? 이렇게 돼 있으면 요 근이 부호가 다 바뀌어요. 이렇게. 알았지? 그 다음 얘는 근이 역수 취하기 위해서 개수가 역순이었잖아. 그렇지? 얘도 개수를 역순으로 바꾸면 D, C, B, A 이렇게 하면 요 방정식의 근이 다 역수가 취해집니다. 오케이? 이거 2개 정도는 알아야 돼. 알았지? 그럼 개수의 역순을 취한 상태에서 홀수차 부호를 바꾸면 부호도 바꾸고 역수가 취해지겠지. 그치? 그래 안 그래? 그래 안 그래? 요 문제가 또 센 애 하나 또 있어요. 어디 피냐면 잠깐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이거 갑자기 이거 지금 시험 범위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지만 그냥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633번 문제 한번 볼게요. 처음 주어져 있는 방정식 봐봐. 633번 처음 주어져 있는 방정식하고 기억번 보기의 방정식하고 비교해봐. 아니 선생님 얘는 짝수창 2차랑 상수의 부호가 바뀌어 있는데요. 그치? 근데 봐봐. 그냥 방정식이 이거나 여기에 마이너스 1 곱한 거나 똑같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이 방정식이나 이렇게 써 있으나 이렇게 써 있으나 이렇게 써 있으나 똑같은 방정식이잖아. 그치? 즉 그럼 이 방정식과 이 방정식은 근이 어때? 부호만 반대지. 그치? 근데 우리 문제의 방정식의 한 근이 알파래. 그럼 기억번 방정식 마이너스 알파 맞아. 그치? 자, 됐어요? 니은번 볼까요? 봐봐. 기억번하고 니은번을 비교해야 돼. 이제 기억번 방정식하고 기억번이 참이니까 지금. 그치? 기억번 방정식하고 니은번 방정식은 순서만 역순이 취해졌지. 그치? 그러니까 기억번의 역수가 답이야. 그치? 그러니까 니은도 참. 그치? 마이너스 알파 역수근 답이야. 그치? 근데 이제 니은번 참이니까 디귿번 볼까? 니은번 애들 짝수 차수 애들 부호 바꿨지. 아까랑 똑같이. 그럼 디귿번이랑 부호가 막 바뀌어있지. 즉 니은번 근의 부호만 바꾸면 된다는 얘기지. 디귿번 참. 오케이? 이렇게 눈으로 보면 기니가 참인 게 답고. 대신에 이런 걸 알고 있어야겠지. 이걸 모를 땐 어떻게 하냐고? 저기를 보세요. 어디 해설지 보세요. 알았죠?
설진님이 친절하게 정석적으로는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다 알려드립니다. 알았죠? 내가 누차 말하지만 이런 아이디어들이 교육과정에 없기 때문에 서술형은 함부로 쓰면 좀 큰일을 날 수 있습니다. 알았지? 서술형은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는 설진님이 친절하게 잘 알려줘. 난 센 해설지를 되게 좋아하거든. 센 해설지가 되게 이쁘고 사랑스럽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품 해설지도 좋아하는데 블랙라벨은 해설지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블랙라벨 그 해설지 만든 새끼는 잡아다 때리고 싶어요. 그 새끼 누가 만들었나? 풀이 거지같이 풀어놓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블랙라벨은 해설지 웬만하면 보고, 물론 아닌 것도 있지만 해설지 보고 공부하지 말라고 합니다. 짠짠. 요씨 봐봐, 이거 642번 봐라. 갑자기 3차 방정식 계속해서 미안한데 642번 보면 세근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할 때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을 세근으로 하는 방정식을 구하래. 그럼 답이 뭐겠어? 개수 순서 거꾸로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빵이 그냥 답이라는 거야. 오케이. 답지 봐봐. 그냥 진짜 그래. 알았지? 믿으세요. 알았죠? 믿고 기억하고 저거 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알았지? 오케이. 자, 여기까지가 2차 방정식의 아주 기본적인 그런 개념들 정도입니다. 2차 방정식의 아주 기본적인 개념들 정도고요. 뭐 시험 범위에서 니네 시험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서 2차 방정식은 그래도 이렇게 크게 많이 어려운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제 뭐가 문제야? 이 다음 단원인 2차 방정식과 1차 2차 함수 그래프와 2차 방정식의 그 관계, 요 파트가 조금 문제가 되겠죠. 좀 쉬었다 갑시다.